많은 지적들이 있었어요. 그 작년도부터 이제 금년도까지 벌어졌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대부분의 의견들이 그러한 그 잘못된 일들이 다시는 그 되풀이되거나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에 철저하게 살펴보고 개선책도 마련을 하고 또 공무원들의 어떤 각오, 다짐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했고, 지금 또 이제 소위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또 구체적인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문제는 사실은 제도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우리 헌법에 봐도 그렇고 관련 법령에 봐도 그런 불합리한 잘못된 차별을 허용하는 부분은 없지요. 그것은 어떤 운영 방침에 관하니 또 의지의 문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부가 그 과거의 잘못을 반성해서 바로잡아 나가야 될 것이고, 국회에서는 그것을 국회 본연의 기능으로서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 견제하는 측면에서 그런 잘못의 되풀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챙겨나갈 것입니다. 아직은 평가하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취임 100여일을 맞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과거의 적폐를 청산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문체부 장관께서도 그걸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일들을 잘 해나가야죠. 그런 일들을 이제 잘 해나가야 되는데, 아직 평가하기는 이르고, 어떻든 블랙리스트도 안 되는 거지만 그렇다고 화이트리스트도 안 된다.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 또 우리 쪽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차별적으로 또 지원을, 차등을 둬서 지원하는 것도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그리고 지원은 해도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어느 정부 때나 말로는 다 그렇게 해왔어요. 말로는. 그러니까 이제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가지 말고, 그것은 너무나 옳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나 옳고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말 그걸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블랙리스트도 문제지만은 화이트리스트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어떤 이거는 의지의 문제고 이제 실천의 문제라고 봐집니다. 글쎄요, 이제 우리 지금 국민소득 이제 3만 불을 내다보고 선진국 문턱에 이제 들어서고 있다라는 이런 나라인데, 무엇보다도 21세기 문화국가를 다 지향한다라고 했을 때 문화예술을 제대로 좀 융성시켜서 발전시켜서 국민의 행복,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그런 어떤 문화예술이 바탕이 돼서 응용 또는 산업으로 연결돼서 이것이 문화산업, 예술산업으로 가면서 국가 경제를 또 이렇게 살리고 활성화시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하는데 4차 산업혁명 분야 중에서도 이런 문화산업, 예술산업도 중요한 하나의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떻든 문화예술, 기초 문화예술, 순수 문화예술을 육성하는 데서부터 이제 그러한 일들이 가능해지는 건데, 지금 활동하기에는 토양이 너무 척박하죠. 지금 척박합니다. 물론 잘 나가는 사람들이야 그런 대로 인세를 받는다든지 또 좋은 작품을 또 팔아서 또는 어떤 행사에 참여를 해서 수익도 올려가고 소득도 유지해 가지만은, 또 그러지 못하는 다수의 예술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민간 사회에서 이렇게 활성화되고 정착되기 전까지는 국가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떤 예산 배정을 통해서 또 사업의 그 어떤 배정이나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과정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그 문화예술인들의 기본적인 최소한의 어떤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의 도리다. 그것은 그분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지만은 품격 있는 문화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문화예술이 우리 국민 경제를 살려내는데 효자 노릇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국가가 좀 더 그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그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는데 10분 노력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발의하기 위해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서명을 받고 있는데, 이제 제가 그 법을 발의하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 국가사회, 특히 공공부문에서
너무 지역에 의한 인사차별 이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것은 뭐 직업공무원제 확립에도 대단히 역행하는 일이고 또 이 국민통합을 해치는 아주 독소적인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인종차별보다도 더 미개하고 야만적인 일이 지역차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은 인종인데도 같은 지역이 틀리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차별을 두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국가의 효율을 위해서나 국가의 통합을 위해서나 또 이 공직사회 직업공무원제의 완벽한 정착을 위해서 지역에 의한 차별 인사는 금지시키는 것이 맞다. 그런 취지에서 추진을 해보는 겁니다. 그 증인 채택을 우리가 추진을 했었는데 국정감사에서 근데 거기에 관련된 최순실 사태와 관련된 증인들에 대해서 당시 여당에서 건건히 반대를 하고 특히 안건 조정 절차에 회부를 시켜가지고 도저히 국감 기간 내에 채택할 수 없도록 그렇게 국정감사가 아주 크게 방해를 받았잖아요. 그때 제가 전부 그 여당 측에서 그 안건 조정 절차 회부를 이제 회부시키고 들어오니까 회부 안 할 길은 없고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빨리 증인으로 나오게 해서 어떤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책임을 물을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그렇게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반대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태가 중결되는 게 아니다. 만약에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국정감사가 무력화가 되면은 국정감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 특검이 불가피할 것이다. 반드시 진상을 밝히라는 국민적 명령을 외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했는데 역시 뭐 그때 국정감사는 반쪽짜리 국정감사로 증인 하나 채택하지 못하고 무력화됐습니다마는 뭐 제가 그 당시 애견했던 대로 뭐 바로 국정조사가 진행이 되고 특검이 돼가지고 급기야는 참 박근혜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되고 구속되는 그런 불행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라도 좀 그 잘 진상이 조기에 좀 더 밝혀졌더라면 더 우리 국민들이 더 차분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1000만이 넘는 거의 2000만에 육박한다는 전국적인 촛불 시민혁명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 문제가. 동료 위원들한테 사퇴하라는 소리 들으면은 굉장히 참 부담스럽고 괴로운 일이죠. 그러나 또 여야가 첨예하게 그때 서로 다른 입장과 의견으로 대립 갈등하는 속에서 그런 어려움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위원회 운영은 뭐 그런 대로 잘 끌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이제 앞으로는 사퇴하라는 소리 안 하겠다라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그 당시 사퇴하라고 요구를 받았지만은 뭐 우리 지금 20대 들어와가지고 원 구성할 때도 그런 논의가 나오다가 좀 논의가 복잡해지니까 그냥 그대로 가자 해서 지금 교육문화체육관광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교육 한 묶음으로 하나는 문화체육관광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으면은 나누는 것이 더 오히려 우리 국회 상임위 운영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위해서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29명으로 더군다나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국회 내에서 거대 상임위 중에 아마 국토위하고 우리 교문위가 제일 이렇게 큰 상임위로 알고 있는데 너무 크다 보니까 저 7분씩만 질문해도 이거 한 바퀴 딱 돌려면은 뭐 시간이 뭐 2시간이 넘게 걸리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심도 있는 그런 어떤 검토나 토론도 좀 저희가 받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이라도 언젠가 원구성을 할 때 한번 교육과 또 문화체육 관광을 이렇게 분리해 볼 필요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뭐 사실은 교과위에는 뭐 18대 후반부에도 교과위 좀 있었고 또 19대 아마 19대 전반부에도 좀 있었나요? 19대 전반부에 좀 있다가 이번에 이제 작년에 교문위 위원장으로 오게 됐는데 원래는 노회수 위원장 가려고 희망을 했었는데 우리 국민의당이 원구성 과정에서 산자위와 교문위를 위원장을 가져오는 바람에 제가 교문위원장을 하게 됐는데 어떻든 힘든 때도 있었지만
어찌 보면 격동에 2016년, 2017년 초를 보내면서 그 나름의 또 한편으로는 또 책임과 함께 보람도 뭐 가졌죠. 뭐 그러지는 않고요. 그러지는 않고 뭐 우리 교문위원들 여야 떠나서 다들 열심히 하시고 또 역량이 있는 분들이어서 다 그분들이 열심히 의정활동 해준 결과고, 작년 국정감사 초기에도 그 당시 여당에서 회의를 안 들어왔을 때도 그 야당 그 당시 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렇게 함께해서 뭐 거의 단독으로도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고 끌고 갔던 거죠. 왜 그러냐면은 국회라는 것은 이 보이콧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것은 차라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이 국회는 항상 정상적으로 열리면서 가야 되는 것이지, 회의 자체를 불참하고 보이콧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때 가끔 가다가 회의 때 그때 이제 여당에서 불참하는 그런 좀 기현상이 작년에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냥 위원장이 그것을 결단을 해서 그 당시 일부 정당만으로도 어찌 보면 단독 운영했다고 그래서 자꾸 사퇴하라는 그런 비난을 항의를 받았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좀 회의는 해야 된다. 근데 과거의 교과위 시절 18대 19대 때 보면은 그 법안 처리율이 제로인식도 있어가지고 우리 교과위가 불량상입니다라는 평을 받은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작년에 막 그런 격동의 와중에도 법안 처리율이 그래도 뭐 3번째라고 그러던가 우리 교문위가. 그래서 나름대로 뭐 좀 격동의 세월은 보냈지만은 그래도 법안 처리율이 과거처럼 제로라든지 이런 시대에서는 벗어나서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수상이 직접 나서 가지고 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뛰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뭐 사드 문제로 인해서 중국 관광객이 급감을 하고 있고, 중국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라의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지금 별로 성적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 관광을 진흥시킬 수 있는 고민을 좀 통치권자부터 좀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줘야 한다. 그래서 저는 당초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은 관광청을 좀 만들어서 관광청이 좀 더 우리나라 관광진흥,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었으면 했는데 아직 뭐 관광청까지 이르지는 못했죠, 지금 현재는. 그래서 앞으로 뭐 이제 기구도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기구를 떠나서라도 정부가 이 관광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나라 경제 회생, 경제 발전하고도 직결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좀 관광 회생을 위해서 노력을 해줬으면 쓰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 이제 교육 문제에 있어서 물론 이제 교육을 변화시키고 혁신시키고 이제 개혁을 시켜나가는 건 필요한 과제인데, 저는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우리가 해왔듯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오락가락해가지고 일선 학교 교육 현장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기 때문에 교육의 변화와 혁신과 개혁을 추진해 나가면서도 이 국민적인 좀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서 어느 한쪽으로 크게 치우쳐지지 않는 그런 교육정책을 국민적인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수립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교육정책은 설사 장관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좀 영속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든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취임 100일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에 있어서도 많은 의욕을 가지고 노력을 해가지만은 지금 현재 교육회의라는 것을 만들어서 각계각층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유명무실하게 하지 말고 진심으로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을 해서 여기서 한번 만들어지면은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자 이거 뭐 고칠 거 없을 정도로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굉장히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그런 교육 정책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좀 그 점에 대해서 특히 변화도 좋고 개혁도 좋고 혁신도 좋지만은 영속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을 수립해서 계속 일관성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부터 이 최순실 정유라 사태가 터져가지고 뭐 제대로 본연의 일들을 지금 못했죠. 작년에 그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가지고 논란이 있는 데다가 또 누리과정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부분을
국가가 부담해야 되느냐, 지방자치단체인 시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느냐 문제 가지고 갈등이 있던 터에 또 이 최순실 정유라 사태까지 벌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문이 본연의 일을 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많았었습니다. 작년에 한계가 많았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 교육의 변화와 혁신과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문화체육 관광 분야에 있어서의 그 활성화와 또 그걸 통한 우리 국민들의 행복 또 어떤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해줘야 할 일들을 이제 좀 차분하게 진지하게 하나씩 해나가야 할 거 아니냐. 특히 지금 현재 그 사교육비 문제로 우리 학부모들 굉장히 경제적 고통이 심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교육을 살려서 사교육을 최소화해 나가고, 그래서 그 사교육비 부담 문제로 고통이 심한 우리 학부모들 좀 고통을 덜어드릴 것이냐, 어떻게 공교육을 정상화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상임위에서 토론하고 논의해서 그 방법을 찾아가야 될 것이고, 또 이 나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이 고등교육, 대학 교육을 말하는 거죠. 고등교육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대학의 자유를 확대하는 문제와 함께 그 대학 재정을 국가가 어떻게 마련을 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줄 것이냐. 지금 반값 등록금 같은 것이 동결되면서 이 대학 재정이 뭐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많은 지금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경제를 살려내서 재원을 확보해서 그 확보된 재원을 가지고 고등교육 재정을 뒷받침해 줄 것이냐. 이것도 앞으로 우리 교문위에서 해결해야 할 아주 중차대한 그런 과제라고 봐지고, 뭐 문체부에 대해서는 거기가 우리 최순실 국정농단의 주 무대였다 보니까 아까 같이 그런 잘못된 일이 반복되지 않으면서도 문화예술을 꽃피우고 우리의 전통 문화 제대로 뭐 발굴하고 보존해서 전승시켜 나가면서 또 그것을 문화산업으로, 예술산업으로, 관광산업으로 또 연결해 나가면서 이 국가 경제가 살아나는 데도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을 이렇게 만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부터는 좀 남아있는 1년 동안에는 그동안 최순실 국정농단 속에서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교육, 문화, 체육, 관광 이런 분야에 있어서 좀 발전의 어떤 개선과 함께 발전의 길을 찾아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